자, 갈등입니다. 갈등은 여러분 이게 정책 갈등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시험 놓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다시요. 보통 여러분이 아는 그 공공정책 갈등은 정책을 둘러싸고 이제 시민사회와 갈등하는 거 말하고, 여기 말하는 조직 갈등은 그죠? 조직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지금 카풀이나 타다 또는 비트코인 뭐 이런 걸 둘러싼 문제를 내겠죠. 자, 적대적 교작용 및 주착. 상대방을 좌절시키려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죠. 다시 어떤 사안을 둘러싼 행위자들 사이에 무슨 교작용? 적대적 교작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조직 갈등은요, 인식 부재론, 과학적 관리법 밑줄. 당연히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죠. 왜요? 옆에다 쓰면 되죠. 가로 열고. 인간은 뭐다? 기계죠.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인간은 기계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는 존재죠. 자, 역기능론, 인간관계론. 당연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순기능론은 행태주의인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갈등 조작론, 상호작용론이라고 그러고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건설적 갈등, 생산적 갈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nstructive conflict 밑줄짝. 그래서 답은, 갈등이 나오면 답은, 결론은 항상 뭐? 서론에 뭐? 그럼 이제 건설적 갈등의 반대는 뭐겠어요? 건설의 반대는 파괴죠, 파괴. 생산적 갈등의 반대말은 비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험에 놓으면 그냥 서론에 딱 쓰면 돼요. 뭐라고요? 파괴적 갈등에서 무슨 갈등으로? 건설적 갈등으로. 갈등 관점이 한번 이 노면 꼭 써줘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학설이죠. 그죠? 나는 여기서 무슨 관점에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겠다. 자, 밑에 보면 소모적 배분 협상, 윈루즈 갈등의 역기능. 반대말 생산적 통합 협상, 갈등의 순기능입니다. 윈윈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산적 갈등을 유도하는 협상 과정을 무슨 협상이라고 해요? 통합 협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노사관계가, 우리나라도 무슨 노사관계예요? 전투적, 상극적 노사관계죠. 무슨 갈등이에요? 소모적 갈등이죠. 근데 노사협의 시스템을 통해서 무슨 갈등? 생산적 갈등. 자, 그럼 뭐라고요? 상극적 갈등에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한 두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바로 요게 논점이죠. 제3자 밑줄 요걸 A 하시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 맞아요. 인사조직이 16, 17, 18년, 19년도 거니까 한 17년도 정도의 시험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인사조직에서 뭐가 나왔냐면 조직 갈등의 원인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갈등 해결을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ADR 느낌하고 그대로 쓰면 돼요. 협조중, 협상, 조정, 중재. 이거는 여러분 그 대신에 영어로 꼭 기억해야 되겠죠. 선생님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영어에서는 이게 엄청난 차이라 그랬죠. 메디에이션은 뭐라고요? 제3자가 있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라는 말은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재판구조. 같은 말이 뭐라고요? 대신구조죠. 그 준사법 구조라고, 준사법 절차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쉽게 쓰면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 조정은 우리 국무총리나, 그죠?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조정 절차를 말하고, 협상은 여러분, 당정협의, 실무협의, 차관협의, 이런 것들 있죠?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서 하는 것들이 협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갈등은 아주 옛날에는 사이먼식의 해법을 많이 썼는데 그냥 요거는 물어보는 거 위주로 썼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조직 갈등이 행정학에서 놓으면 뭘 써주면 득점 포인트다? 갈등의 역사적 관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는 여기서 무슨 관점? 상호주의 관점에서 쓰겠다라고. 상호주의 관점이면 키워드가 무슨 갈등?
constructive conflict라는 단어를 써준 다음에 갈등의 원인은 여러분 조직 구조적 측면과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충 만들어 쓸 수 있죠. 그리고 갈등 해결은 누구? 제3자가 나타나는 방식인데 협조중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집의결 갈권리 리더십이죠. 리더십 위에다가 권위라고 한번 써보시죠. 영어로는 오소로티죠. 뭐 제가 스펠링 안 불러줘도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죠. 그죠? 권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자발적이죠. 자발적 행동. 그리고 유도. 권위라는 것은 자발적 행동을 유도했을 때 A가 이런 개념 정의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A가 B에게 자발적 행동을 유도했을 때 A에게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이론 쭉 한번 봅시다. 특성 자질, 리더에 가진 자질, 신체적인 거, 성격. 보통은 이제 성격적인 걸 많이 연구를 하죠, 그죠? 보통 옛날에 장군은 전부 다 뭐죠? 키가 뭐 8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일반화의 한계죠. 예를 들면 잡으세요. 리더가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성이 갖춘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리더가 모든 적극성을 갖춘 사람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미 틀린 이론이고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은요, 여러분 이 자질론은 여러분들 철학적인 얘기인데 리더는 타고나는 겁니까?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자질론은 리더는 타고난다는 관점이니까 리더로 자질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리더십 행태로는 리더를 교육,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오구배, 오하이오 대학은 구조 중심의 리더와 배려 중심의 리더, 미생인, 미시간 대학은 생산성 중심의 리더와 인간 중심의 리더가 있는데 대충 보면 비슷한 말 같죠? 쉽게 얘기하면 옆에 보시면 어떡해요? 과업형은 일만 시키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친목형은 인간관계만 좋은 리더를 말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단합형이죠. 모르니까 팀. 단합형은 무슨 단어의 번역이냐 하면 TEAM 아시죠? 팀. 혹시 여러분 가장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다? 팀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시험 안 넣어도 상황이론은 맨날 그러죠. 리더가 되는 뭐 그냥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박정희의 리더십은 6, 70년대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죠. 박정희의 리더십은 똑같은데 리더십의 유효성을 뭐가 결정해 줍니까? 상황이 결정하죠. 리더와 부하, 펠로우와 시츄에이션. 결국 뭐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최근 리더십 이론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 넘어가시고 18년도에 나왔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밑에 변혁적 리더십 밑줄 짝 카지 연계.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카지 연계. 이걸 신속성론이라 그럽니다. 상당히 그래서 리더십 이론을 조금 이제 과학에서 약간의 소설로 가져왔다는 비판을 많이 해요.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 부여, 개별적 고려, 변혁적 리더십. 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조직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학자예요. 이 사람이 역사를 쭉 고찰해 보니까 어떤 혼란기에 나타나는 그런 리더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네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카지 연계라고 주장해가지고 한때 뭐 학계를 바싹 사실 그 사람이 이것만 주장했고 옆에 있는 베스 있죠. 이 사람이 조직론자로서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학문적으로 잘 만들어놨죠. 자, 여러분도 다 카지 연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칸거와 카눈고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뛰어난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 위험을 감수하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전략, 상황의 적극적 평가, 부하들에 대한 계몽, 자신감의 전달, 조직 권력이 아닌 개인 권력을 사용한다. 그냥 저는 맨날 농담 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변혁적 리더는 스티브 잡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맞죠? 개인 위험의 감수. 노사모가 폭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요즘엔 이제 험지 출마론이 많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노무현 대통령님이 맨 먼저 했던 거죠. 종로에서 국회의원 거의 다른 당상이었는데 다시 그 자리를 버리고 다시 부산에 가서 또 이제 붙어가지고 또 떨어졌죠. 세 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바보 노무현을 하면서 그분의 이제 핵심적인 비전이 뭐예요?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확한 비전 있죠.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사리를 초월하면서 부하들을 계몽시켜 나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리더십인데 요게 지금 리더십은 작년에 나왔네요. 재작년에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재작년에 2018년에 나왔죠. 요게 여러분 지금 리더십은 당분간 안 나올 텐데 그래도 미기출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맨 밑에 있는 협력 리더십, 모르세어의 협력 리더십, 공공가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협동을 유도하는 리더십, 통합적 사고와 협력 자원을 보유하고 협력 방식, 의사소통 체계를 설계하고 협력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옆에다 그냥 공론조사 쓰세요. 시하오도 써도 좋고. 자, 공론조사에서 공무원들이 구현했던 리더십이 무슨 리더십이라고요? 협력 리더십입니다. 아시겠죠? 뉴 가버넌스 쓸 때는 무조건 협력 리더십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바로 탭스코트의 상호 연계적 리더십 밑줄 인터네트워크 인텔리전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제가 엄청 좋아하죠.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무엇?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한다. 무슨 리더십? 상호 연계적 리더십. 옆에다가 학습 조직 쓰시고 지식 조직 쓰시고. 이거 좀 잘 안 맞아요. 자, 보세요. 학습 조직이나 지식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혁적 리더십을 쓰면 안 맞지 잘. 학습 조직과 지식 조직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리더십이 잘 맞습니까? 상호 연계적 리더십이 잘 맞습니다. 첫 번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정보화 사회처럼 자, 내가 볼드 쳐놨죠. 특정 상관이 아닌 여러 가지 원천 기반 밑줄 조직 전체가 보유한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어떤 공무원이 A라는 공무원이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부의 지식관리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고 자기가 글을 올리면 밑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겠죠. 그걸 쫙 정리를 해가지고 업무를 수리해 나간다는 거죠. 포스코에서인가 어디 있었던 사례죠. 일주일 된 들어온 지 한 달인가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직원이 무슨 기한서를 올렸는데 너무 잘 올렸다는 거야. 어떻게 올리냐 그랬더니 포스코에도 그런 내부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쭉 자기가 한 일에 선배님도 올린 걸 쭉 검토해가지고 공통적 사항을 쫙 해서 목차를 정리해가지고 딱 올렸더니 일을 너무 잘했다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주도받았죠? 특정한 개인이 아니죠. 상호 연계되어 있는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했다는 거죠.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학습하고 최고 관리자가 지원해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자기 자신 리더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올린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일하고 다른 사람도 또 추가적 의견을 넣어놨으면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다시 내가 했던 일을 보고 다른 사람 일을 추가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린리프가 말했던 섬김 리더십, 이걸 발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동방으로 여행해서 레오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죠. 자, 변혁적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공회청, 경감, 개념인식 설득입니다. 도덕 리더십이나 윤리 리더십을 강조하죠. 프란시스코 교황, 그죠? 그냥 쓰면 됩니다. 그죠? 희생, 그죠?
예지력, 청지기, 경청, 감정입. 요거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요거는 여러분 시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리더십은 부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 가버넌스 쓰려면 밑에 모르세요. 무슨 리더십? 협력 리더십을 써야 되고, 부하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리더십. 무슨 리더십? 섬김 리더십. 부하를 마치 나의 삼촌과 이모처럼 섬겨라. 선생님들이 농담 삼아 무슨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삼촌 리더십. 부하를 누구처럼 대하라? 삼촌이나 이모, 고모처럼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다시 리더십 미기출은 두 개다. 뭐? 상호 연계적 리더십하고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 조직을 쓸 때는 탭스코트의 무슨 리더십? 상호 연계적 리더십을 쓰고, 가버넌스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면 섬김 리더십을 쓰지 말고 무슨 리더십?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을 써야 됩니다. 협업은 무슨 리더십? 협력 리더십이죠.